안녕하세요, 채널 W입니다. 사진 퀄리티를 올리고 싶을 때 보통 바디를 이제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좋은 렌즈를 사려고 하시는데요, 그거랑 좀 다르게 스피드라이트라는 걸 추가해 보세요. 사진이 좀 더 색다르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요, 이 스피드라이트라는 애가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보통 카메라 렌즈나 바디는 관심도 많으시고 뭐 그동안 아시는 것도 많을 텐데, 이게 뭐지? 뭐 전문가들만 쓰는 플래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생소하게 색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쓰기 시작해 보시면 물론 전문가들이 어렵게 쓰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초보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자동 TTL 뭐 이런 편의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 애라서 처음에 쓸 때 절대 막 무섭고 뭐 배우지 않으면 쓸 수 없고 그런 모델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착한 애예요. 보통 이제 플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런 모델의 정식 명칭은 스피드라이트예요. 스피드라이트.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런 애 이름이 저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이 스피드라이트를 내 카메라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카메라에 이 바디 위쪽에 보시면 어떤 카메라도 상관없어요. 이 위쪽에 여기 은색 모양 보이시죠? 여기를 핫슈라고 하거든요. 이 핫슈 부분만 있으면 스피드라이트는 다 장착 가능해요. 단 제가 좀 전에 그 스피드라이트의 편의 기능으로 자동 TTL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능을 쓰려면 각 회사에 니콘이면 니콘에서 나온 스피드라이트, 또는 캐논이면 캐논에서 나온 스피드라이트, 이런 전용 그 회사의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카메라 렌즈에서 뭐 예를 들어 니콘에는 니콘 렌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탐론, 시그마, 뭐 토키나 이런 렌즈 전문 회사들 것도 끼울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니콘이라서 니콘 스피드라이트만 쓸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뭐 고독스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이런 회사들 거를 사용할 때 그 회사의 캐논용, 소니용, 니콘용 이런 식으로 그 회사 모델인데도 니콘, 캐논, 소니나 올림푸스에 쓸 수 있게 전용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모델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TTL, 즉 자동 기능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모델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스피드라이트는 전문적으로 사용 방법을 배우거나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있는 자동 TTL 기능만으로도 사진은 당장에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도 실내인데, 실내처럼 어두운 환경들 있죠. 이런 데서 뭐 감도가 많이 올라가거나 이래서 일반적으로 사진 찍으면 화질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이 스피드라이트의 빛이 워낙에 이제 강하다 보니까 감도도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깨끗한 화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테스트로 마운트를 해서 이 스피드라이트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화질하고요, 꼭 뭐 화질이라기보다 꼭 선명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제 다른 느낌으로 나오는지, 이것도 지금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카메라에서 뭐 특수한 조작을 안 한다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AV 모드로 둘 거예요. M 모드 안 씁니다. 심지어 P 모드에서도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게 쓰지 않는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M 모드 안 쓴 거에 플러스로 이 스피드라이트도 TTL이라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자동 모드 있죠? 그 자동 모드로 그냥 둔 채로 촬영을 할 거예요. 지금 A 모드로 두고 스피드라이트 전원을 켜고요. 스피드라이트도 자동 모드고 카메라도 그냥 AV 모드예요. A 모드. 그럼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카메라랑 필름 카메라하고 렌즈 같은 걸 그냥 잠깐 테이블에 놔둔 상태거든요. 이걸 스피드라이트 끄고 첫 번째 한 장을 찍을게요. 한 장을 찍었고요. 그리고 스피드라이트 전원만 켰어요. 전원만 킨 상태에서
한 장을 더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사진 두 장을 제가 지금 옆에 띄워 놓으면 보이시죠? 첫 번째 사진이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저 좀 전에 감도도 그냥 오토로 해놨거든요. 정말 그냥 편하게 찍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감도도 자동에서 그냥 찍었을 때 그림자 부분 검어지는 부분도 이제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색깔도 약간 어둡고 탁하죠. 근데 스피드라이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니까 그냥 자동으로만 촬영을 했는데도 주변의 그림자도 훨씬 연해지고 전체적인 색감도 좀 더 맑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처음에 이제 어렵게 말씀드린다기보다 정말 편하게 앱모드 쓸 줄 모르고 얘를 그냥 자동으로밖에 쓸 줄 모르는 분들도 특히 실내 같은 어두운 데 촬영할 때 누구나 이 정도 결과물은 그냥 낼 수 있다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스피드라이트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가격이에요. 전에 뭐 니콘이나 캐논이나 소니나 정품 사려고 알아봤는데 가격이 막 뭐 몇십만 원대 막 70만 원, 80만 원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그냥 포기했어요. 내가 저거를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괜히 사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스피드라이트를 권해드렸지 정품으로 비싼 걸 가야 된다고 권해드리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이 영상 보시는 분이 만약에 스피드라이트를 제가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저는 브랜드보다 일단은 가격이 한 될 수 있으면 뭐 20만 원 이하, 저렴한 건 10만 원 이하짜리도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기능만 제대로 된 스피드라이트를 구매하셔서 그거를 일단 써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니콘이나 캐논이나 소니 뭐 올림푸스 같은 정품 브랜드의 스피드라이트는 왜 비싸요? 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호환성이나 이런 것도 더 뛰어나고 뭐 지금 미리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뭐 재충전 속도라든가 뭐 하여튼 굉장히 뛰어난 것들도 많긴 많겠죠. 그런데 가격이 싸다고 비브랜드라고 해서 성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써보시면 정품하고 호환을 다 써봤을 때 우와 호환이 이 정도나 성능이 돼요 라고 놀랄 정도의 성능들 가진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너무 비싼 모델에 처음에 투자하지 마시고 전 뭐 정품 아니 못 사요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지금 몇 개 띄워드리면 그 지금 보시면 그 뭐 브랜드가 니콘 캐논이 아니죠. 근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자 지금 예를 들어 처음에 띄워드린 거 보면 모델은 하나인데 옆에 보시면 옆에 아래 부분에 보시면 니콘용, 캐논용, 소니용 뭐 별의별 거 다 나와 있죠. 그 중에 원하는 걸 고르면 그 원하는 마운트로 배송이 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TTL 기능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착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이제 뒤에 그 JY638C라고 나와있죠. 이거 캐논용이라는 뜻이에요. 뭐 뒤에 N이 붙으면 이제 니콘용이라는 뜻이고요. 이 모델은 보시면 가격은 더 저렴하죠. 얘네들도 물론 뭐 6, 7, 80만 원짜리 모델보다는 광량도 적고 뭐 그만큼 뭐 성능도 몇 가지 안 되는 것도 많고 하겠지만 내가 이거 한번 써볼까라고 할 때 이런 모델로 시작하셔서 나 스피드라이트가 나한테 정말 잘 맞는구나. 한번 살 때 이제 제대로 된 거 사야지 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정품으로 좋은 거 사셔도 늦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매뉴얼로 촬영하는 걸 배우신 이후에 정말 사진에 이제 촬영하는 기술까지 들어가셨을 땐 굳이 정품으로 가실 필요가 아예 없을 만큼 그 정도의 성능은 요즘 웬만한 스피드라이트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스피드라이트가 이제 어떤 건지 어떤 모델이 있는지 뭐 가성비 뭐 이런 걸로만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 만약에 스피드라이트를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정품이 되건 뭐 호환이 되건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그럼 처음에 이거를 또 가장 많이 스피드라이트를 장착하고 첫 사진을 찍고 나서 이거 나랑 안 맞나 봐 사진 이상하게 나와 라고 스피드라이트를 그냥 딱 내려놓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이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할 때 너무 당연한 듯이 이 스피드라이트를 갖다가 앞으로 직광으로 이제 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뭐 스피드라이트 중에 대부분은요 거의 다지만 이 윗부분에 여기를 헤드라고 하거든요. 헤드 부분이 위아래 양옆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회전되고 움직이게 돼요. 방향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걸 갖다가 지금 막 어렵게 자 뭐 무슨 방향으로 어떻게 쓰고 무슨 각도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진짜 간단하게 가자고요. 저 아까 이 카메라 그 조리개 우선 모드 A 모드로 놔둔 상태로 지금도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A 모드로 놔두셔도 되고 P 모드로 놔두셔도 되니까 저 M 그런 거 몰라요 라고 하는 분들이 편하게 그냥 쓰시는 조건이에요. 카메라 평소에 쓰던 대로 그냥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조리개 우선 A나 뭐 P 모드나 마음껏 두세요. 그 다음 구매하신 그 스피드라이트 그냥 위에 장착하시고요. 모든 스피드라이트에는 모드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거 눌러서 브랜드에 상관없이 TTL이라는 글자 나올 때까지만 놔두세요. 아 됐다 싶으면 앞에 뭐 물건이나 누가 준 선물이나 제품이나 갖다 놓고 이제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앞에 있는 물건에 피사체에 갖다가 바로 그냥 쏜다 그래서 직광이라 그래요.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직광으로 촬영된 사진 보시면 앞에 막 번들번들하죠. 아까 제가 촬영했던 거랑은 느낌이 좀 틀리죠. 그 제품 같은 걸 찍기 전에 아니면 앞에 있는 물건이나 꽃이나 뭐든 찍기 전에 스마트폰의 랜턴이나 아니면 프레시 같은 걸로 그냥 앞에 비춰보세요. 앞을 이렇게 비추면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한테 비추건 뭐한테 비추건 되게 막 환하고 번들거리고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얘 쓸 때 가장 간단한 팁이 제가 아까 움직이는 거 보여드렸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제일 기본이에요. 그냥 천정으로만 향하게 하세요. 그럼 천정으로 향하게 하고 역시 저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기능을 만지거나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촬영만 해보셔도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첫 번째 사진보다 번들거림도 적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걸 바운스라고 하는데 그 피사체에 직접 비추는 게 아니라 주변의 벽이나 다른 데로 비춰서 빛을 퍼뜨려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뭐 특수한 기능이나 이런 걸 몰라서 진짜 안 쓰셔도 지금처럼 사진은 굉장히 무난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품이 아니라도 되니까 호환이 나는 스피드라이트를 하나 사서 그냥 TTL이라는 자동에 관련된 메뉴만 하나 찾아서 카메라에 끼우고 천정이든 어디든 반사시켜서 그냥 촬영만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사진 스피드라이트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누구나 누가 봐도 괜찮은 사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샘플본 몇 개하고 같이 보여드렸는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 자동, 편의, 뭐 M모드 안 돼 이런 거 강조드렸죠. 그만큼 따로 꼭 배워야 쓸 수 있는 모델은 아니에요. 평소에 뭐 가족들 놀러 왔을 때 그냥 찍어주고 아니면 누군가 선물 받은 거 찍고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기왕에 평소에 내가 찍던 사진의 퀄리티를 좀 더 올리고 싶을 때 정말 비싸게 바디 뭐 업그레이드 안 하고 최고급 렌즈를 쓰지 않아도 일반 보급형 바디에 기본으로 처음에 좀 번들 렌즈만으로도 사진 퀄리티를 확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태까지 사용해 보신 적이 없던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저는 써보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진짜 스피드라이트라는 걸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그냥 어렵고 배워야 쓸 수 있는 그런 건 줄 아시고 구석에 박아놨던 거라면 오늘이라도 꺼내셔서 촬영 한번 시작해 보세요. 사진은 바로 바뀌실 겁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포토그래퍼 채널 W였습니다.